제 남편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난 지 정확히 100일이 되는 날, 저는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도 모르게 남편 명의로 거액의 생명보험을 들어놓았던 것입니다. 그것도 수익자가 저나 아이들이 아닌 시어머니 본인으로요. 사랑하는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상태에서 이제는 보험금을 두고 시어머니와 대립하게 된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저는 올해 38, 이제 막 초등학생이 된 딸아이와 4살배기 아들을 키우고 있는 엄마입니다. 남편과는 대학교 4학년 때 만나 7년간의 연애 끝에 결혼했고 올해로 결혼 10주년이 되는 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 4월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선명합니다. 평소와 다름없던 아침, 남편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한다며 서둘러 집을 나섰습니다. 여보, 오늘 중요한 프레젠테이션이 있어서 일찍 가볼게. 저녁에 봐. 그게 남편이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2시경 회사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남편이 회의 도중 갑자기 쓰러졌다는 소식이었죠. 병원으로 후송되었지만 이미 심장이 멈춘 상태였고 의사들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순식간에 저는 미망인이 되었습니다. 38배 나이에 아직 어린 두 아이를 둔 채로요. 장례식은 모든 것이 꿈처럼 흘러갔습니다. 시댁 식구들, 친정 가족들, 남편의 회사 동료들. 모두가 저를 위로해 주었지만 그 어떤 말도 제 가슴에 난 구멍을 메울 수는 없었습니다. 그 후의 일상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남편이 옆에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아이들의 아빠는 언제 와? 라는 질문에 대답하기 위해 애쓰고 갑자기 혼자가 된 경제적 부담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남편은 중견기업의 팀장으로 일했고 월급은 우리 가족에게 넉넉한 편이었습니다. 결혼 후 저는 첫째가 태어나면서 직장을 그만두고 전업주부로 지냈기 때문에 남편의 죽음은 경제적으로도 큰 타격이었습니다. 다행히 남편의 회사에서 퇴직금과 위로금을 지급해 주었고 남편이 가입해 두었던 작은 보험도 있어서 당장의 생활은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는 데 필요한 비용을 생각하면 불안하기만 했죠. 그러던 어느 날 시어머니가 갑자기 저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전까지는 장례식 이후 연락도 뜸했던 분이었는데 말이죠. 며느리, 나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카페에서 만난 시어머니는 평소와 다르게 긴장된 표정이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오셨죠. 내가 아들 명의로 생명보험에 들어놨어. 3억짜리. 이제 보험금이 나올 거야.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제가 몰랐던 보험이라니. 그것도 3억이나 되는 고액이라니. 어머니, 그런 보험이 있었어요? 저는 전혀 몰랐는데. 시어머니의 대답은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래, 내가 모르게 든 거야. 내가 보험료도 다 냈고 수익자도 나로 해놨어.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시어머니가 왜 제게 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그리고 왜 남편 몰래, 저 몰래 보험을 들어놓은 건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왜 제게 이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보험회사에서 조사가 들어왔어. 아들이 가입한 지 2년도 안 됐는데 갑자기 사망했으니까. 내가 혹시 알게 될까봐 내가 먼저 말하는 거야. 그제서야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이 사망한 지 3개월이 지났는데 왜 아직 보험금 청구가 진행 중인지,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갑자기 이 사실을 알려주는지. 어머니, 그런데 왜 남편 모르게 보험을 드신 거예요? 그것도 수익자를 어머니로 해서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그건 내가 아들 노후를 위해서 든 거야. 내가 혹시 돈을 함부로 쓸까봐. 그리고 이혼이라도 하게 되면 내가 다 가져갈까봐. 순간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10년 동안 남편과 행복하게 살면서 두 아이를 낳고 키웠는데 시어머니는 항상 저를 의심하고 있었던 건가요? 어머니, 저는 남편과 이혼할 생각 한 번도 없었어요. 그리고 지금 저와 아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너무 막막한 상황인데. 말을 끝맺기도 전에 시어머니가 차갑게 끊었습니다. 그건 내 문제야.
내가 아들 살릴 때 내가 도와줬어. 내가 아들 대학 보낼 때 내가 있었어. 이 보험금은 내가 낸 보험료로 만들어진 거야. 내 돈이라고. 그날 이후 시어머니와 저는 완전한 대립 관계가 되었습니다. 보험회사에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었고 법적으로 누가 보험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비록 수익자가 시어머니로 지정되어 있지만 남편이 이 보험 계약 사실을 알지 못했고 동의하지 않았다면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분께서 보험 계약서에 직접 서명하셨나요? 이 질문에 저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남편이 서명했는지 아니면 시어머니가 대신 서명했는지 남편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고 물어볼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렇게 보험금을 두고 시어머니와의 법적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남편을 잃은 슬픔을 제대로 추스르지도 못한 채 다른 한편으로는 시어머니와의 다툼에 휘말려 버린 것입니다. 시어머니는 갑자기 태도를 바꿔 주변 친척들에게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가 내 아들 보험금을 노리고 있다. 원래부터 돈만 밝히던 년이었다. 아들이 죽자마자 재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친척들 사이에서 퍼져나갔고 저는 마치 돈만 챙기려는 나쁜 며느리가 되어버렸습니다. 사실 이전까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특별히 나빴던 것은 아닙니다. 물론 시어머니는 다소 간섭이 심한 편이었고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에 대해 이런저런 지적을 많이 하셨지만 그래도 명절마다 찾아뵙고 생신 때 선물도 드리고 일반적인 시어머니와 며느리 관계를 유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일을 계기로 제가 얼마나 시어머니의 경계 대상이었는지 알게 되니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10년 동안 노력했던 시간들이 모두 물거품이 된 것 같았죠. 시어머니의 주장은 이랬습니다. 아들이 알고 있었고 동의했다. 내가 아들에게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을 들어준다고 했다. 사업 실패 등으로 재산을 잃을 경우를 대비해 수익자를 나로 해놓은 것. 하지만 남편은 생전에 저에게 이런 보험에 대해 단 한 번도 언급한 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은 자신이 가입한 다른 보험들에 대해서는 모두 저에게 알려주었고 만약의 경우 제가 보험금을 어떻게 사용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여러 차례 이야기를 나눴었죠. 여보, 내가 무슨 일 있으면 이 보험금으로 아이들 대학까지는 보내야 해. 집 대출금도 먼저 갚아야 해. 이자가 많이 나가니까. 그런 남편이 3억이나 되는 거액의 보험에 대해 저에게 비밀로 했을 리가 없었습니다. 며칠 후 저는 남편의 휴대폰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보험과 관련된 문자나 이메일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리고 정말 발견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보낸 문자 메시지였습니다. 아들, 엄마가 내 이름으로 보험 들었어. 수익자는 엄마로 해놨으니까 와이프한테는 말하지 마. 혹시 이혼하게 되면 내가 재산 다 뺏길 수 있으니까. 그리고 남편의 답장. 엄마, 그런 거 필요 없어요. 저희는 이혼할 생각 없어요. 그리고 그런 보험 해지하세요. 제가 이미 와이프랑 아이들 위한 보험 들어놨어요. 이 문자들은 2년 전에 주고받은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동의하지 않았던 거죠. 그럼에도 시어머니는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계속 유지했던 것 같았습니다. 이 증거를 가지고 다시 변호사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는 이 문자 메시지가 큰 도움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남편이 보험 가입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니까요. 그리고 또 다른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보험 계약서에는 분명 남편의 서명이 있었지만 필적 감정을 의뢰한 결과 그것은 남편의 필체가 아니라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시어머니가 대신 서명한 것이었죠. 이 모든 증거를 가지고 보험회사와 다시 상담했습니다. 보험회사 측에서는 상황을 이해하고 법적 절차에 따라 보험금 지급을 재검토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시어머니의 공격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이제는 친척들뿐만 아니라 이웃들에게까지 저를 험담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제 아이들 학교에까지 찾아가 엄마가 할머니의 돈을 빼앗으려 한다는 이야기를 퍼뜨렸습니다. 아이들이 학교에서 친구들에게 놀림을 받기 시작했고 큰아이는 등교를 거부하기도 했습니다. 엄마, 친구들이 우리 돈 때문에 싸운다고 놀려요. 할머니가 학교에 왔었어요.
선생님하고 뭔가 이야기했어요. 아이들까지 상처받는 상황이 되자 저는 정말 괴로웠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도 채 가시지 않은 아이들에게 이런 상처까지 주게 되다니. 그러던 중 남편의 친한 친구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과는 대학 동창으로 결혼식 때 주례를 서주셨던 분이었죠. 형수님, 제가 알게 된 사실이 있어서요. 사실, 2년 전에 형이 저한테 상담을 한 적이 있어요. 어머님이 몰래 보험을 들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남편의 친구 말에 따르면 남편은 시어머니의 행동에 많이 당혹스러워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어머니가 자신을 위하는 마음에서 한 행동이라 생각하고 넘어가려 했지만 나중에는 이 문제로 시어머니와 심하게 다투기도 했다고 해요. 형이 어머님께 그 보험 해지하라고 몇 번이나 말씀드렸는데 어머님이 완강하게 거부하셨대요. 결국에는 형이 직접 보험사에 연락해서 해지 절차를 밟으려고 했는데 그 말을 듣고 갑자기 뭔가 떠올랐습니다. 남편이 돌아가시기 약 한 달 전 갑자기 보험 관련 서류를 찾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여보, 혹시 내 보험 관련 서류 본 적 있어? 어디 있는지 좀 알려줘. 당시에는 그저 정기적인 확인을 위한 것이라 생각했는데 어쩌면 시어머니가 든 보험을 해지하기 위해 찾았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직후 바쁜 프로젝트가 시작되면서 남편이 이 문제에 신경 쓸 여유가 없었을 거예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버린 거고요. 이 모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남편이 제게 얼마나 신뢰를 보냈는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행동에 얼마나 괴로워했을지 상상하니 마음이 아팠습니다. 남편의 친구는 이 이야기를 법정에서도 증언해 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보험금을 받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시어머니가 제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평소와 다르게 초췌한 모습이었습니다. 며느리, 이야기 좀 하자. 집 안으로 들어온 시어머니는 곧바로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내가 너무했다. 미안하다. 시어머니의 갑작스러운 사과에 저는 당황스러웠습니다. 여태까지의 공격적인 태도와는 너무나 달랐으니까요. 사실, 내가 아들한테는 보험금을 내게 다 주겠다고 약속했었어. 그래서 아들이 더 이상 뭐라고 하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아들이 갑자기 떠나자 욕심이 생겼어.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울면서 이야기했습니다. 내 아들을 잃은 슬픔에 눈이 멀어서 이 보험금만이라도 내가 가지고 싶었어. 그런데 내가 증거를 찾아내고 소송 준비를 하는 걸 보니 내가 정말 나쁜 짓을 한 것 같아서 시어머니는 보험금을 포기하겠다고 했습니다. 모든 법적 권리를 저와 아이들에게 양도하겠다는 것이었죠. 이제 와서 미안하다는 말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만 정말 미안하다. 솔직히 그 순간까지도 저는 시어머니를 온전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이전까지의 행동을 생각하면 이것이 또 다른 계략은 아닐지 의심스러웠으니까요. 하지만 다음 날 정말로 시어머니는 변호사와 함께 와서 모든 법적 권리를 저에게 양도하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도 직접 연락해서 상황을 설명하고 보험금을 저와 아이들에게 지급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진심 어린 사과에도 불구하고 저희 관계는 이전처럼 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상처와 불신이 쌓였으니까요. 하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최소한의 관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아이들에게는 할머니가 필요하니까요. 그리고 남편도 그것을 원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보험금은 모두 제게 지급되었고 저는 그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교육 신탁을 만들었습니다. 남편이 원했던 대로 아이들의 대학 교육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하기로 한 것이죠. 그리고 일부는 현재 저희가 살고 있는 집의 대출금을 상환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남편이 항상 대출금 이자가 너무 많이 나간다며 걱정했었으니까요. 이제 저는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랫동안 일을 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배웠던 디자인 스킬을 살려 프리랜서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조금씩 실력을 인정받아가고 있어요. 남편 없이 아이들을 키우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아빠를 찾을 때면 가슴이 찢어질 것 같죠. 하지만 우리는 천천히 하루하루 이겨나가고 있습니다. 이 경험을 통해 저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가족 간의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돈 문제가 어떻게 사람을 변하게 만들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보다 살아있는 동안 사랑하는 사람들과 솔직하게 모든 것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습니다. 남편이 시어머니의 보험 문제에 대해 저와 함께 상의했더라면 아마 지금과 같은 갈등은 없었을 테니까요. 이 글을 읽고 계신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가족 간의 재산 문제, 특히 보험이나 상속과 같은 민감한 문제는 반드시 가족 모두가 알고 동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세요. 비밀로 하면 할수록 나중에 더 큰 갈등과 아픔을 낳을 뿐입니다. 그리고 갑작스러운 사별을 경험하신 분들에게 저도 아직 그 길을 걷고 있는 중이지만 시간이 지나면 조금씩 나아진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완전히 괜찮아지는 날은 오지 않을지 모르지만 그래도 견딜 만한 날들이 조금씩 늘어갑니다. 아직도 밤에 홀로 누워있으면 남편의 빈자리가 너무나 크게 느껴져 눈물이 나지만 아침이 오면 아이들을 위해 다시 일어납니다. 그것이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니까요. 이제 저희 가족의 이야기는 새로운 장을 시작했습니다. 남편 없는 삶이지만 남편이 남겨준 사랑과 추억으로 저와 아이들은 앞으로도 잘 살아갈 것입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천천히 회복해 나가려고 합니다. 완전한 용서는 아직 이르지만 적어도 아이들을 위해서는 서로 존중하는 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 중입니다. 며칠 전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데리러 오셨습니다. 주말을 함께 보내기 위해서였죠. 아이들은 할머니를 보자 환하게 웃으며 달려갔고 시어머니도 아이들을 꼭 안아주셨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이 모습을 보면 좋아했을 텐데 어쩌면 이것이 진정한 화해의 시작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보험금 때문에 싸웠던 일은 이제 과거가 되어가고 있고 우리는 천천히 서로의 상처를 치유해가고 있습니다. 삶은 계속됩니다. 비록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러갔지만 저는 이제 제 삶의 주인공으로서 앞으로 나아가려 합니다. 남편이 그랬던 것처럼 긍정적이고 성실하게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하게 살아가려 합니다. 이것이 제가 남편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남편이 저희를 지켜보고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가 저희에게 남긴 사랑은 어떤 보험금보다 더 큰 재산입니다. 오늘은 남편의 기일을 앞두고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벌써 1년이 다 되어가는데 아직도 그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올 것만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어요. 나왔어 하고 외치며 들어오던 그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돕니다. 아이들은 조금씩 아빠 없는 생활에 적응해가고 있습니다. 큰 아이는 이제 아빠에 대한 기억을 일기장에 적어두기 시작했어요. 까먹을까봐 써두는 거야 라고 말하는 아이의 모습에 가슴이 아팠지만 한편으로는 아이 나름대로 사실을 받아들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작은 아이는 아직 아빠가 출장 갔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가끔 아빠는 언제 와? 하고 물어보면 큰 아이가 대신 대답해 줍니다. 아빠는 하늘나라에 갔어. 우리가 할아버지처럼 나이 많이 먹었을 때 다시 만날 수 있대. 시어머니와의 관계는 여전히 조심스럽지만 예전보다는 훨씬 나아졌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가족 행사 때는 함께 모여 남편의 추억을 나누기도 합니다. 시어머니도 이제는 제가 아이들을 키우는 방식을 존중해 주시는 것 같아요. 더 이상 간섭하지 않고 도움이 필요할 때만 조용히 도와주십니다. 보험금 문제로 시작된 갈등은 이제 우리 가족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었습니다. 시어머니도 저도 그리고 아마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남편도 이 경험을 통해 가족의 의미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받은 보험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기반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그 돈이 남편의 빈자리를 채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경제적인 불안 없이 아이들을 키울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은 감사한 일입니다. 요즘은 제 일도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작은 디자인 프로젝트부터 시작했지만 이제는 고정 클라이언트도 몇 생겼고 가끔은 밤늦게까지 일해야 할 만큼 바빠지기도 합니다. 일을 하면서 느끼는 성취감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을 주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는 제가 직장을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스스로를 단지 누군가의 아내, 아이들의 엄마로만 규정했었거든요. 하지만 이제는 제가 가진 재능과 능력으로 세상에 기여하고 그에 대한 인정을 받는 경험을 하면서 조금씩 제 자신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여전히 힘든 날들도 많습니다.
아이들 학교 행사에서 다른 아이들의 아빠들을 볼 때면 마음이 아프고 집안에 고장난 것들을 혼자 고치려고 할 때면 좌절감이 밀려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하루의 끝에 모든 일과 감정을 나눌 수 있는 파트너가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외로움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저는 제가 얼마나 강해졌는지 스스로 놀라곤 합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을 해내고 있으니까요. 차 타이어를 갈고 세금 신고를 하고 집 수리를 하는 등 남편이 해주던 모든 일들을 이제는 제가 해내고 있습니다. 남편의 친구들도 가끔 저희 집에 들러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주곤 합니다. 특히 주례를 서주셨던 그 친구분은 마치 삼촌처럼 아이들을 챙겨주십니다. 캠핑도 데려가 주시고 남자아이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경험들을 제공해 주시죠. 이렇게 주변의 도움을 받으면서 제가 홀로 감당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조금씩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잊지 못할 일이 있습니다. 얼마 전 보험회사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남편이 제가 알던 것 외에도 또 다른 보험에 가입해 두었다는 거였어요. 그것도 꽤 오래전에요. 그 보험은 제가 중병에 걸렸을 경우를 대비한 것이었습니다. 남편은 저에게 말하지 않고 만약 제가 심각한 병에 걸렸을 때 경제적인 부담 없이 치료받을 수 있도록 준비해 두었던 것이었죠. 그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저는 한동안 울음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죽음뿐만 아니라 제가 아플 경우까지 생각해서 이렇게 준비해 두었던 거였어요. 이런 남편의 사랑과 배려를 생각하면 시어머니가 몰래 든 보험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하나는 진정한 사랑에서 비롯된 것이고 다른 하나는 불신과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니까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욱더 남편의 뜻을 따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가 우리 가족을 위해 준비해둔 모든 것들을 소중히 여기며 아이들에게도 아빠의 사랑과 지혜를 전해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도 이제는 그날의 일을 더 이상 언급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과거는 과거로 두고 앞으로 아이들을 위해 어떻게 협력할 수 있을지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 것이죠. 얼마 전에는 시어머니가 제게 의외의 제안을 하셨습니다. 며느리, 나 혼자 사는 집이 너무 크고 외로워. 너희들이 이사와서 함께 살면 어떨까? 처음에는 놀랐지만 차분히 생각해보니 나쁘지 않은 제안이었습니다. 아이들은 할머니와 가까이 지낼 수 있고 저도 일을 할 때 아이들을 봐줄 사람이 있으니 안심이 되고요. 게다가 남편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시댁에서 지내면 아이들도 아빠의 기억을 더 많이 간직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망설여집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많이 나아졌다고는 해도 함께 산다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니까요. 그래서 일단은 주말에만 시댁에 가서 지내보기로 했습니다. 서로의 생활 방식을 조금씩 알아가면서 함께 살 수 있을지 천천히 판단해 보려고요. 지난 주말, 처음으로 시댁에서 주말을 보냈습니다. 예상외로 평화로운 시간이었어요. 시어머니는 아이들과 정원에서 텃밭을 가꾸었고 저는 남편의 옛 방을 정리하면서 그의 흔적들을 다시 한번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중학교 앨범, 대학 시절 노트, 그리고 우리가 연애할 때 주고받은 편지들. 모든 것이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아들의 모든 것을 소중히 간직해 오셨던 거죠. 그 모습을 보며 문득 깨달았습니다. 시어머니가 보험 문제로 그토록 집착했던 이유도 어쩌면 아들을 향한 지나친 사랑 때문이었을지도 모른다고요. 물론 그 방식은 잘못되었지만 그 마음만큼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시어머니와 처음으로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눴습니다. 아이들이 잠든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죠. 남편의 어린 시절 이야기, 제가 몰랐던 그의 모습들. 시어머니의 입을 통해 남편의 또 다른 면을 알게 되니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보험 이야기도 나왔습니다. 사실 내가 왜 그랬는지 지금도 스스로 이해가 안 돼. 시어머니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나서 왠지 빼앗긴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 내가 나쁜 며느리라서가 아니라 그냥 엄마로서의 욕심이었던 것 같아. 시어머니의 솔직한 고백에 저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어머님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조금 알 것 같아요. 어머님은 아들을 정말 많이 사랑하셨고 그 사랑이 때로는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겠다고요.
그날의 대화는 우리 관계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서로를 조금 더 이해하게 되었고, 무엇보다 남편과 아들을 향한 사랑이라는 공통점을 확인했으니까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가 아침을 준비하시며 제게 물으셨습니다. 며느리, 정말로 이사 올 생각 있니?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네, 한번 시도해보고 싶어요. 아이들을 위해서도, 그리고 우리 모두를 위해서요. 그렇게 우리는 함께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물론 완전히 합치는 것은 아니고 시댁의 별채를 리모델링해서 저희만의 공간을 만들기로 했죠.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서도 가까이 지낼 수 있는 방법을 찾은 것입니다. 이사 준비를 하면서 지난 1년을 돌아보게 됩니다. 남편의 갑작스러운 죽음, 시어머니와의 갈등, 그리고 이제는 화해와 새로운 시작. 너무나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 결국 우리는 모두 조금씩 성장했습니다. 특히 저는 이 과정에서 제 자신의 강함을 발견했습니다. 예전의 저였다면 이런 갈등과 어려움 앞에서 쉽게 무너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시어머니도 많이 변하셨습니다. 예전에 고집스럽고 간섭 많던 모습은 찾아보기 어렵고 이제는 존중과 배려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형성하려고 노력하십니다. 아이들은 이런 변화의 가장 큰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아빠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지만 이제는 엄마와 할머니의 사랑으로 그 공백을 조금이나마 채워가고 있으니까요. 다음 주면 남편의 일주기입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준비하고 있는데 이상하게도 서로 의지가 됩니다. 같은 사람을 사랑했고 같은 사람을 그리워하는 마음이 우리를 묶어주는 것 같습니다. 추모식은 간소하게 준비하기로 했습니다.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해서 남편이 좋아했던 음악을 듣고 그가 즐겨 마시던 와인을 함께 나누면서 그를 기억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어제는 아이들과 함께 아빠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큰 아이는 학교 생활에 대해, 작은 아이는 자신이 그린 그림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저는 그냥 그리움을 적었습니다. 편지를 쓰며 아이들과 함께 울기도 하고 웃기도 했는데 그 시간이 오히려 우리 모두에게 치유가 되었습니다. 슬픔을 함께 나누니 그 무게가 조금은 가벼워진 것 같았어요. 이제 저는 미래를 바라봅니다. 여전히 남편이 그립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지지만 이제는 그 그리움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고 있습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도 새롭게 시작되었고 일도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으며 무엇보다 아이들이 조금씩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돌이켜보면 시어머니가 몰래 든 그 보험은 어쩌면 우리 가족에게 닥칠 여러 시련 중 하나였을 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없었다면 다른 형태의 갈등이 있었을지도 모르고 혹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할 기회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이제 그 보험금은 남편이 우리에게 남긴 마지막 선물처럼 느껴집니다. 그 돈으로 아이들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게 되었고 저 또한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으니까요. 물론 어떤 금액도 남편의 존재를 대신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그가 남긴 사랑과 추억,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그의 바람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살아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저는 남편에게 말을 건넵니다. 여보, 우리 잘 지내고 있어요. 아이들도 건강하고 나도 이제 조금씩 일어서고 있어요. 걱정하지 말고 편안히 쉬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덧붙입니다. 그리고 고마워요. 끝까지 우리를 위해 준비해 주셔서. 당신의 사랑은 어떤 보험금보다 값진 유산이에요.